암에 좋아서 암 환자들에게 커피를 먹이는 암센터는 없습니다. 장기간 먹었을 때 유방암을 갖고 온다라는 연구 논문들이 안전하고 좋다라는 것보다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치즈는 안 드시면 돼요. 커피하고 유제품부터 끊어봐라. 커피하고 유제품을 끊고 차를 좀 강조드리는 게 버섯차 많이 강조드려요. 버섯. 커피는 몸에 좋다 나쁘다 말이 많은데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이거 불편한 진실이에요. 네, 제가 채소과일식 전파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그걸 했을 때 저는 이제 술, 담배 끊어라 이거는 당연한 거지만 커피 마시지 마라 이 얘기한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커피 공화국이거든요. 세계 2위예요. 미국 다음 우리나라가 지금 2위입니다. 커피 시장 규모가. 커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안 드셔도 안 망합니다. 절대로. 근데 여러분이 아픈 이유를 콕 집어서 말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계속 커피는 하루에 4잔까지도 먹으면 수명 연장에 좋고 심장질환에 좋고 좋다더라, 뭐 살 빠지는데 좋다더라, 간 암 환자들한테 좋다더라, 이런 기사는 계속 떠요. 하루 한 잔을 먹었을 때 오는 부작용들부터 해서 커피 4잔 이상을 먹으면 이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기사도 뜹니다. 그러면요 그 기사는 오래 못 가고 그 정보들로 이게 싹 도배가 돼요. 왜냐면 언론도 광고 수입이거든요. 그러면 기사를 실을 때 그게 그냥 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순수하신 거고 순진한 겁니다. 모든 게 기업 협찬과 광고의 후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언론은. 그 안에서 이제 저널리즘을 갖고 진실을 파헤치는 거고, 커피는 하루 한 잔까지만 드시라는 게 모든 병원에서 하는 얘기는 맞아요. 왜? 카페인 함량 때문에 그렇죠. 카페인 함량 때문에. 그게 임산부는 200mg 이하고 일반인은 400mg. 그래서 4잔까지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커피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커피 콩을 갖다가 일단 로스팅을 해요. 로스팅을 한 걸 커피 매장에 갖고 와서 다시 글라인더로 갈아서 에스프레소를 내려서 거기에 여러 커피가 나오는 건데 일정하게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카페인 함량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 실험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가 몸에 좋다라고 하는 거는 콩에서 나온 폴리페놀의 일종인 성분들을 추출해서 그거와 동일한 것들로 실험을 쥐에다가 실험했을 때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관찰 연구로 해서 근거 없이 그냥 동일한 조건을 안 맞추고 그냥 이 사람은 커피를 몇 잔까지 먹었지? 이렇게 해서 그냥 나오는 연구 결과들이지 그 세부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암에 좋아서 암 환자들에게 커피를 먹이는 암센터는 없습니다. 혈당을 올린다고 해서 못 먹게 하는 암센터도 없어요. 착즙을 해서 먹이는 세계적인 암센터들이나 요양기관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뭘 먹을 거냐는 거예요. 왜 커피가 몸에 안 좋을 수밖에 없냐? 이미 우리나라도 식약처에서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0.8 ppm까지 했지만 유럽은 일찌감치 0.4예요. 이 규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왜 나올 수밖에 없냐? 로스팅은 태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 100도씨 넘으면 발암물질이 나와서 벤조피렌부터 해서 아크릴아마이드 튀겼을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육고기도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는 건데 감자튀김도 똑같아요. 프렌치라이. 저도 정말 맥도날드 그 감자튀김 사랑했습니다. 미국 기업에서 스스로 감자튀김에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거 인정하고 그 방법을 연구했어요. 조온에서. 근데 우리나라 아직 그게 안 되죠. 근데 커피는 더더욱 안 돼요. 수입을 해와요. 로스팅을 심지어 외국에서 한 로스팅 자체를 해와요. 그러면 이게 곰팡이 독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심지어 농약부터 해서 안 나오게 하려면 강하게 해요. 살균, 멸균 이런 걸 하려고. 그럼 강로스팅을 한다는 거는 200에서 23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실은요 이상하게 맛이 더 나요. 신맛이라고 하죠. 신미. 제가 SNS를 자주 보는데 이유는 그거예요. 트렌드를 보거든요. 광고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결점들을 없앤 커피빈 로스팅. 결점이란 건 뭐냐면 콩이 쉽게 얘기하면 파괴된 거죠. 깨진 거죠. 그럼 거기에서 산화가 되기 시작해서 여러 곰팡이 독소부터 해서 안 좋은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걸 통째로 로스팅을 하고 근데 거기는 150도 미만으로 이제 좋은 로스팅을 한다는 거예요. 약전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맛은 잡아냈다.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다 몸에 안 좋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름
그 거품이 나오게끔 하는 그 기름들. 이게 또 고지혈증, 이상지지혈증을 갖고 온다는 게 확인되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점점 이렇게 늘어나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은 안 해주고. 얼토당토 않는 실험 관찰 연구로 해서 그 커피가 동일하게 여러분이 먹는 커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는 커피는 정말 싸구려 중에 싸구려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커피가 나오죠. 로브스타 정말 싼 거 쓰고 어떻게 결점도 일일이 고르는데 그게 인건비 때문에 그런 가격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카페인은 둘째 치고라도 먹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봤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장기를 자극해서 그거를 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 효과 때문에 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어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지 조절이 깨지면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인 겁니다. 호르몬 계통에 1차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20대 여성분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커피는 훨씬 더 많다. 그래서 한 잔까지만 먹을 수 있으신 분들, 근데 하루 한 잔 기준이 이렇게 큰 사이즈로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근데 직장인들부터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모든 게 고카페인 함량을 막 먹고 드링크제를 먹고 인터넷에 보면은 막 그런 거, 이렇게 먹으면 잠이 안 와. 커피보다 더 효과가 좋아. 보면은 뭐 바카스하고 컴피더스하고 두 개 합쳐가지고 여기에다가 아메리카노 같이 섞어서 먹으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10대, 20대 보내고 30대부터는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상 확인된 거는 저는 한약 먹으라는 얘기 안 드려요. 커피부터 끊어라, 커피부터. 커피하고 유제품부터 끊어봐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 상담은. 그거 하고도 아프면 와서 나한테 상담받고 한약 먹어라. 이거지. 채소 과식도 안 하고 커피도 안 끄고 유제품도 안 끊고 안 한 상태에서 와서 한약만 드시려고 하지 마라. 다 바꿔보고도 안 됐을 때 그때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커피를 여러분 평생 먹지 말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아프다면 커피부터 제한을 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가 고혈압, 당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고 여러분을 보험을 들게 하고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게 암하고 치매입니다. 암하고 치매 원인을 계속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원인은 다 밝혀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특정 뭐 베타 아밀로이드 이런 단백질류 말고 덩그러져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에이지스라고 당화산물입니다. 이게 당독소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때 이 포도당 그 혈당이 아니고 단백질이 변성이 됐을 때 생기는 독소예요. 이거는 육고기도 마찬가지지만 식물성에도 단백질이 있거든요. 커피에도 단백질, 지방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커피 태워서 먹은 거 안 좋으니까 콜드브루로 먹은 이게 차갑게 내려서 먹은 건 어떠냐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아메리카노 사놓은 거 어제 먹은 거 남은 거 몇 날 며칠 드신 분도 있거든요. 그럼 지방이 다 산패예요. 훨씬 더 빨리 산패하고 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서 고온에서 그리고 압축을 한 번 더 하잖아요. 수증기가 물이 또 들어가고 거기에 우린 또 뭐까지 먹냐. 우유까지 섞어서 먹어요. 그게 라떼잖아요. 그럼 우유는 또 고단백이죠. 지방이 있죠. 변성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왜 우리가 원래 안 먹던 음식들이거든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혈관을 막히게 하고 혈압을 올리고 당뇨를 갖고 오고 콩팥을 병들게 하니까 결국에는 뇌혈류를 막히게 해서 치매를 갖고 온다는 거죠.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당장에는 이게 각성 효과 때문에 부스터 효과 때문에 내가 일을 잘하는 것 같고 업무 효율이 높은 것 같지만 대부분 편두통을 겪잖아요. 그럼 더 강력한 고카페인을 먹게 되고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커피를 하루 4잔을 의미가 없는 게 다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먹는 진통제에도 들어가 있고 음식에도 들어가 있고 하다못해 초코우유에도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왜? 그게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커피가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근데 믹스커피를 하루에 뭐 10잔씩 드시고도 건강하신 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이래서 우리 할아버지 이랬어. 군것질 안 하세요. 예를 들면 라면만 드신 분들은 라면만 삼시세끼 드시지 다른 것들 막 해서 안 드신다고요. 병원도 자주 안 가요. 그 약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약물 부작용이 안 생겨요. 근데 커피는 대표적으로 우유랑 마찬가지로 약하고 같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부작용이 생기는 게 이미 너무나 확인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분들 커피에 그냥 우유에 약 드신 분들 너무 많아요. 약 먹으면 속쓰럽다고. 나이 드신 분들은 우유에다가 약 드시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피가 우리 몸에 항산화 성분을 갖고 온다?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커피 관장도 그래서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 말씀드린 발암물질들이 미생물 환경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국물이 들어오니까 관장이 잘 되고 한 번에 다 나가는 거지. 암 환자들이 너무 많이 하고 일반인들도 하거든요, 커피 관장을. 그 로스팅 되는 수준을 한 잔에 10만 원짜리 이상짜리들을 여러분들이 사서 하신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화학작용들이 일어나는 거가 커피인데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계속 쌓여서 모든 면역 질환부터 해서 만성염증을 갖고 오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관절염, 류마티스염, 속목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이 커피로 연결을 못 지어서 그렇지 커피만 끊어봐도 이상하리만치 그런 게 좋아지는 경험을 꼭 하시게 될 겁니다. 커피 중독을 벗어나는 방법은 뭐고 또 우리가 흔히 먹는 것들 중에 의외로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 커피 위해성 저만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화학자들이 얘기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면서 커피 끊어보시겠다고 해서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디카페인 금 먹으면 괜찮나요? 근데 카페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카페인은 용매를 한 번 더 씁니다. 분리되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쓰든 물을 쓰든 안전한 걸 쓰든 아니면 매니큐어 지우는 그걸 쓰든 에탄올, 메탄올 뭐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뭔가 한 번 더 화학 구조 분자가 한 번 더 일어난다는 건 우리 몸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디카페인 드실 바야 그냥 믹스커피 마음 편히 드셔라. 코카콜라 제로, 다이어트 제로, 이러한 탄산음료 제로 음료 먹을 바에야 그냥 설탕 든 거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화학적인 변화들을 갖고 오는 거는 이미 연구에 의해서 발암물질을 갖고 온다는 게 됐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에비던스가. 그러니까 의학적 이 협소한 거에서 못 벗어나신 분들은 결국에는 나중에서야 병원 탓한다고요. 의사 탓하고. 뭐 그랬잖아. 수술하랬잖아. 약 먹으면 된댔잖아. 그렇게 말한 사람들 없어요. 부작용에 대해서 안 알려줄 뿐이지. 그래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디카페인을 선택하는 거는 1차적으로 말리고요. 그 다음 이 마시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라떼, 두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우유, 유제품은 어떠냐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끊어봐야 되는 게 유제품이다 얘기 드리는 게 우유도 가공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 자체가 송아지를 먹이기 위해서는 이 인간과 다르게 이미 생성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현대 과학에서 밝혀진 것이 단백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다. 우리 몸에서는 소화를 못하는 게. 그래서 유당불내증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A2 우유가 나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A1 단백질은 원래 없었던 건데 소가 가공된 사료를 먹고 항생제를 맞고 사육이 되다 보니까 생긴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유에도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생제 맞고 자란 소가 우유에 들어가고 그 우유를 우리가 인간이 먹는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특정 성까지 아기 때까지만 해서 모유를 끊게 돼 있지 평생 우유를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이 우유도 가급적이면 유기농 우유를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커피에서 대체를 할 거면. 근데 유제품도 많은 화학적인 게 들어가요. 발효를 시키는 거니까 치즈부터 해서. 근데 가공된 걸 다 피하셔야 돼요. 가공, 모조 치즈, 가짜 치즈부터 해서. 그래서 성분 함량표를 항상 확인을 하셔라. 우유는 가급적이면 유기농 우유를, 무항생제 우유를 드시는 게 좋고, 우리 아이들이 뭐 콜라나 먹는 것보다는 두유 먹는 게 나니까요. 그래서 두유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성분 함량표에서 첨가제가 많이 들어간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마시는 거는 우리가 차 문화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특히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허브차를 원래 마셨어요. 근데 이게 모든 거를 장악해 보죠. 커피가. 그리고 탄산음료가. 탄산음료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더더욱 커피로 이제 주력이 된 상황인데 다시 허브차, 캐모마일 이런 것들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녹차가 있는 카페인 함량이랑 커피를 가공해서 나오는 거랑 또 조금 달라요. 성질이.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카페인이 좀 필요해 하시면 녹차. 홍차는 조금 더 높고요. 그러니까 녹차를 잘 활용하면서 점점점 이 카페인에서 금단 증상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커피를 끊게 되면. 뭐 심지어 심하신 분들은 피부에 아토피 발진이 일어납니다. 가려움이 생기고. 왜냐면 몸에 있는 독소 배출이 시작되기 시작하거든요. 술, 담배도 이겨내는 게 실은 우리 몸인데 술, 담배, 커피, 탄산 여러 가지 가공식품까지 들어오니까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술, 담배를 못 끊으시는데 일단 나는 좀 몸 회복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커피하고 유제품을 끊고 차를 이제 좀 강조드리는 게 버섯차 많이 강조드려요. 상황 영지 차가버섯. 그리고 과학기술이 많이 있어서 안 되는데 지금은 상용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황 영지 차가버섯을 티백에 든 거는 좀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이 많이 검출이 됩니다. 자체에서.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드롭으로 해가지고 먹으면 좋겠지. 근데 거기에 또 나노 플라스틱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아주. 뭐 페트병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영지 차가버섯을 지금은 인터넷만 조금 찾아도 우수한 품질들을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커피 대신 저는 버섯차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요거트도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유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궁금합니다. 우리 인류가 먹고 살만해진 겁니다. 음식 개발이 계속 된 것 중에 하나가 발효식품이에요. 우리 김치도 뭐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지만 그 중에 이제 유럽에서 일찌감치 점점점 된 게 치즈부터 해서 유제품류죠. 이게 전체 대량화 시키고 전 세계화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첨가물질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원재료가 정말 깨끗하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걸 장기간 먹었을 때 유방암을 갖고 온다라는 연구 논문들이 지금은 안전하고 좋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게 요거트를 더 만들어서 2번, 3번 해서 그릭 요거트 먹은다. 아침에. 단백질, 지방을 굳이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어요. 과일만 해도 충분히 이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이냐 동물성 단백질이냐 이 차이인데 우리 몸에서는 단백질은 똑같이 작용을 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만 그 양을 점점점 많이 먹게 되면 동물성 단백질은 반드시 우리 몸에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로만 채워도 예를 들면 두부나 콩, 버섯, 일반 채소 과일만 먹어도 아이들 성장에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나이가 들었을 때도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뭐 MVP부터 해서 우유 가루거든요. 이게 분말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분유죠, 분유. 다 큰 어른이 분유를 먹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골밀도를 높이고 칼슘을 보충을 해주고 그러한 기능이 확인됐으면요. 노벨상 받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것만 먹으면 안 아프죠.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우리가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 되면서 지난 30년에 가깝게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먹었고 매일 먹었는데도 왜 비만 인구는 더 늘고 변비는 낫질 않고 만성질환자들은 왜 이렇게 계속 느냐는 거죠. 그러면 계속 먹어왔던 것보다 끊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좋다더라 뭐 이렇게 먹으면 좋다더라 결국에는 동물성 식품이구나. 제가 비건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매일 먹어서는 안 될 거를 왜 소화 흡수가 안 되는데 그래서 몸에 다 독소로 남겨서 염증이 되는 건데 염증이 쌓여서 림프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면 그게 암 진단을 받는 거거든요. 또 그 암을 하고 방사선 하면서 면역 체계가 다 흐트러지고 또 그 부작용으로 또 전이 돼서 또 수술하고 10년, 20년에 걸쳐서 시작이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알려주는 의사, 약사, 건강 전문가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긴 합니다. 왜? 분명히 제가 여러분 커피는 몸에 안 좋아요 하면요 반대적으로 커피는 몸에 좋다는 게 어느 날 더 많이 막 돌아요. 왜? 커피 회사에서는 그렇게 마케팅 해야죠. 커피 회사에서 만든 걸로 저는 보여지는 PPL로 보여지는 쇼츠 영상들 보면요 저도 믹스커피 다시 먹고 싶어진다니까요. 단백질, 지방 모든 게 완벽하게 돼 있고 거기에는 기름은 깨끗하고 팜유를 아주 기름으로 둔갑을 시켜버리잖아요. 팜유가 쓰레기 음식이고 기름인데 근데 자연에서 온 채소 과일에 대한 공격은 계속 오니까 가공식품은 안전하다라는 게 돼 있어서 유제품을 자꾸 드시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를 챙겨 먹지 않아도 되지만 군것질 때문에 먹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저희 아이도 과자는 안 먹어요. 대신에 색다르게 줄 때는 치즈를 줍니다. 치즈도 가면요, 지금도 노란색 치즈 나와요. 그 흰색 치즈가 있죠. 노란색 치즈는 안 드시면 돼요. 왜? 이건 색소가 들어간 거거든요. 가공 치즈 말고 99.9% 원유를 쓴 걸 먹으면 돼요. 그런 건 더 비쌉니다. 이런 선택과 집중을 소비를 할 때만 더 하신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회복을 하니까 뭐 이거 하루 이거 먹으면 뭐 당장 몸이 나빠지진 않아요. 근데 이게 1년, 2년, 10년 만성질환으로 나타나는 거지 몸이 문제가 절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유전이다 아니면 뭐
가족력이다, 내 몸에 내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검사 검진만 받지 마시고 주구장창 위 대장 내시경, 수면 내시경 받고 그게 깔깔대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헛소리 하는 게 죽이는 겁니다. 마약이에요. 프로포폴. 스위치를 껐다 키니까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기억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무의식 중에 아무리 한다지만 그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웃다가 대장에 총각 난 경우도 많아요. 깔깔대고 웃다가. 웃지 못할 일이죠. 건강검진에만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먹는 거에서부터 가공이 안 된 것들. 그래서 저는 가공이 된 걸 유일하게 드시라고 한 거는 채소 과일을 원물로 해서 만든 것들. 그러면 CC의 주스도 지금은 착즙을 해서 팝니다. 왜? 돈이 되니까. 그럼 제품, 양배추 여러분들이 유기농 사다가 만든 돈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착즙까지 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게 레몬 착즙부터 해서 모든 주스들을 팔아요. 무화 화학적인 게 안 들어간 주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절대 혈당 상승이나 이러한 것들의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커피나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한 마시는 것들로 간식거리로 할 수 있는 것들로 해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모두가 밀접한 겁니다. 그 밀접한 거에서 뭔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프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요, 마음이에요.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이제는 현대 과학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술, 담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반드시 있어요. 그분들은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먹으니까 안 좋을 텐데, 이거 먹으면 안 된대,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살지 않아요. 근데 먹는 것부터 그렇게 불안, 공포, 두려움에 끄달려 다니면 삶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먹는 거 내가 누구한테 허락받고 물어보고 먹어야 되는데 결정장애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채소, 과일식, 완전 배출, 완치 비만에 이어서 이렇게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이 책은 자기계발서예요. 물론 정보도 있습니다만 자기 관리를 한다라는 건 즉 건강을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마음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결국에는 평온해야 된다. 행복의 기준은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에 집착을 하는 거고, 뭔가 소비하는데 가방이라든지 구두라든지 그런 거에 소비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계속 허무하거든요.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한 시작으로 저는 채소 과일식으로 해보셔라. 수행은 먹는 거에서부터 한번 바꿔보셔라. 그리고 나서 내 이 괴로움이 사라지면 갖다가 주위에 나누고 전파하고 봉사하면서 지내시는 게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제 담고 싶어서 이 책에 담았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번 강연이 조금은 색다르고 아니면은 뭔가 울림이 있어서 조금 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실은 뭐 인쇄밖에 없겠죠. 저는 팔고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저도 한약사이기 때문에 약국이죠.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이지만 저도 건강기능식품 팔고 영양제 파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거는 신념과 철학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과 신념을 가져야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그게 누가 남들이 옳다 그르다 손가락질해도 행복하시면 돼요. 물론 주위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 자유라는 범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연 영상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평온함을 갖고 오시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추천드리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항상 최고의 치유는 예방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아프기 전에 현재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이 상황에 감사할 줄 알면서 그러한 삶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